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요즘 여행 가기 쉽지 않죠? 몇 년 전에 괌 그리고 하와이를 차례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서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죠. 나도 언젠가 멋지게 파도를 가르며 타봐야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 같은 생각이 들게 마련일 겁니다. 하지만 파도 타기는 잘하면 아주 재미가 있지만 잘못하면 물만 먹고 말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부동산은 꼭 매수를 해야만 하고 어떤 부동산은 흘러 보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본인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부동산 투자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파도 타기처럼 물만 먹다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투자는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누군가 어떤 부동산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대뜸 나의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물건을 추천했다고 칩시다. 물론 누군가는 나와 같은 여건과 상황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세금만 왕창 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투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며 기본기를 익히고 준비운동을 제대로 하면 멋진 퍼포먼스의 서핑은 아닐지라도 대부분 파도 위에서 물살을 가르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동산 투자를 즐기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경매 투자 특수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 낙찰을 몇 번 받아 수익을 내면 이제 유치권과 같은 특수물건에 도전하려 합니다. 왠지 경쟁률도 낮고 수익도 더 많이 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수나 고수로 한 단계 점프하려면 특수물건을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특수물건을 할 수 있어야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특수물건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모두 그냥 격가지일 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치권과 같은 특수물건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연 내가 이 특수물건으로 노력에 상응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그냥 평범한 물건과 같은 수익이 난다면 굳이 특수물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듦에 비례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특수물건을 해봤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술 자랑은 고수의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돈입니다. 쉬운 물건, 어려운 물건이 고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시간, 노력, 투자금 대비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치권은 사전적 의미로 부동산과 같은 담보물건으로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트북이 고장나서 고쳐주었는데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주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치권 등의 특수물건은 왜 돈이 될까요? 아니, 왜 돈이 된다고 할까요? 경매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입찰을 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계속 개정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례가 계속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예전에 민사집행법은 틈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 특수물건이 만들어졌고 경매로 나오면 훨씬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되었습니다. 이런 틈새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하는데 여러 허점을 이용해서 낙찰가가 낮춰지면 경매 투자자는 좋겠지만 채권의 원활한 회수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회수가 잘 되지 않는데 말이죠. 나아가 시장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특수물건도 이런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법은 개정됩니다. 새롭게 고쳐지면서 이런저런 틈새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처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직도 특수물건을 해야 돈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특수물건을 경험해 보았거나 특수물건으로 수익이 났던 사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 대입하면 곤란합니다. 아마 그분들도 이제는 특수물건을 하지 않고 특수물건에 대한 강의만 할 뿐입니다. 이런저런 말에 현혹되어 괜히 특수물건을 건드려서 몇 년 동안 고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노력, 투자금 대비 맞는 일일까요? 돈을 벌기 위한 경매 투자입니다. 가능한 쉽게 벌어야죠. 시간과 노력도 돈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쉬운 물건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업도 진짜 실력은 기본 아이템을 잘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것을 잘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특수물건은 운 좋게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그것만 판다고 진짜 실력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도 본질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안목입니다. 실제 투자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특수물건으로 돈을 버는 것과 본질에 기초한 기본적인 물건으로 돈을 버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를 말이죠. 유치권 물건은 일단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은행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만큼 각각 단계에서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경락자금 대출을 결국 받지 못한다면 결국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돈이 되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유치권자도
점유나 유치권을 설정했겠죠. 따라서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욕설을 주고받기도 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도 하고 협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여 내가 실무에서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노력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이 가능한 물건일까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허위 유치권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조사가 필요하고 막상 유치권자를 만나면 이론과 실무의 차이는 꽤 클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세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늘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